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폐교시키거나, 실제 이제 그 지방의 지역에 가면은 폐교 지금 방치돼서 심지어 경기도 인근만 해도 뉴스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공공단체의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것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해도 수익성 맞추기 어려워서 결국은 예전에 그 많았던 학생들이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고 거미줄이 쳐지고, 그리고 또 학교를 임의로 매각하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근 학교와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왜냐면은 한 학교 부분 것에 있어서의 그 시설 자체가 유휴시설 되더라도 인력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통합해서 교육하는 게 효율적인 거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열거하고 이 정책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먼저 주제 발표 2분입니다. 네, 학교 통폐합에 따른 그와 같은 통합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학생의 주장 얘기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장점은 수업의 체계성, 전문화 얘기됐고, 그리고 관리비 등 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요 내용이 서로 디스조인트, 서로 속이 떼고 독립된 항목이니까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을 이야기할 때 지금 전체를 하나로 지금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삶의 질, 이제 정서면 부분 거가 있는데 다른 어떤 큰 이유 두 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두 개 쓰면 이쪽에도 좀 하나 더 좀 이제 여기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서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통폐합했었을 때 학생의 삶의 질 이런 부분 것도 있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폐교되어지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 마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학교는 이미 예전에 많은 동문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그 학교를 기준으로 모교라는 의식도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또 고향에 내려와서 옛날 동창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학교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 지역에 대한 침체 부분 거, 그죠? 또 지역 공동체, 지역 정체성 이런 부분이 하락해버리게 된다는 거고, 오히려 그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학교는 몇 명이 수업을 받더라도 오랜만에 오는 이제 그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또 찾는 동문들 입장에 내가 다녔던 학교고 아직도 그 학교가 존재하는 거랑 폐교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는 굉장히 이미지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침체되어지는 거랑 지역의 어떤 공동체, 정체성이 떨어진다라는 것 같은 것을 또 하나로 이거와 별개로 들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런데 이 부분 것을 보다 더 강조를 해가지고 클로즈업 시킨 건 되게 잘한 것 같아. 자, 먼저 학교 통폐합 부분 것의 장점 한번 설명. 수업의 체계성이고, 그래서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통폐합되면 거기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서 과목 전문화도 가능하다. 관리비 등 간접 비용을 줄이고 절감해서, 그렇죠. 심지어 뭐 단순한 전기세서부터 해가지고 경비,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리하는 이 경비 청소원 모든 부분 거, 그래서 효율성이 이제 올라간다 하는 거는 뭐 얘기가 좀 잘 됐습니다. 단점으로서 구조적으로 학생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생활상의 정서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진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원거리 통학에 있어서 섬지역 부분이고, 본인이 혹시 저기 섬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육받은 건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학생 봤나요? 상당수 학생 섬에서 와가지고 바다 가까우니까 좋아요. 예. 고등학교 때 본인 자체도 이건 정말 예를 잘 든 것 같아. 우리 1시간 반 가까이를 통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서 원거리 통학이 갖는 애로사항, 그리고 왕복
통학 시간의 김으로 인해 가지고서 학습에 대한 그와 같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거, 또 부모랑 또 떨어져야 되는 부분 거, 자취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특히 나이 어린 학생의 그와 같은 정서면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이와 같은 장점보다는 훨씬 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던 부분 거 된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하나 정도 간단하게 추가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반박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1번 토론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의 장점으로서 수업의 체계성을 예를 들고, 그리고 통폐합하면은 과목 전문화가 가능해서 각 과목별로 선생님 배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수업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전문 교과목 선생님들이 지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중고등학교 통폐합보다는 초등학교 통폐합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대부분의 통폐합은 주로 초등학교, 특히 이 오지의 초등학교 부분 것의 통폐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차피 모든 과목을 다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의 체계성이라든지 과목 전문화보다는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꼭 과목 전문화만 수업의 체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여러 구성원들이 있고 하나로 통합됐을 때 거기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거고, 행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체육을 잘하는 선생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거고, 미술과 예체능을 잘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학교에 예를 들어 선생님 한 분 계시고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예체능 행사도 체육에 관심 있는 선생이 뭐 미술이나 음악 행사도 주관해야 되는데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지도 안 된다는 거, 그거 얘기 잘해줬고요. 꼭 수업 말고도 있잖아요. 행사 말고도 또 그냥 일반 수업 말고도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학교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서 방과 후 학습을 하거나 또 돌봄 교실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제적 비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의 그 장점으로서 수업의 체계성, 그리고 각종 행사, 그리고 방과 후 학습 등의 그와 같은 통폐합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통폐합의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뭐 잘했어요. 그래도.